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해 주신 수공자 3월 22일 목요일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새벽에 한 3시 정도에 여러가지 기자회견 부분들, 그 코멘트 하나하나에 시장이 약간 업 시켰다가 다운 시켰다, 이런 역할 부분들을 좀 됐습니다. 금리 인상 0.25bp. 그런데 종목군들 보면 S&P하고 나스닥, S&P는 상승, 다우지수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은 소폭 조정,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상시적으로 그 기자회견 부분들을 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자 시장에서 또 혹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 부분들로 지수가 빠지고 국채가 뭐 2.9%까지 상승 부분들이 나왔는데 또 기자회견 끝에쯤에 물가 상승 속도를 가속화하는 지표, 약간의 물가가 안정된다는 언급 부분들을 하자 또 다시 국채가 하락이 나오고 주가는 반등이 나오고,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3차례, 내년에는 뭐 한 번 더 4번 정도 가능성, 이제 18년도, 19년이나 20년도까지 추가적인 가능성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매파하고 비둘기파 양쪽 다 큰 이변이 없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첫 기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버냉키처럼 변동성을 만들 빌미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 부분이 있었는데, 양쪽 다 입맛에 맞는 코멘트 부분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0.25bp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장중에 이제 10년 국채금리 부분들이 2.9%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거기도 내려서 하향이 좀 됐다. 그래서 주가지수는 상승, 달러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으면 달러가 강세가 될 것 같은데 달러가 약세가 됐어요.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 부분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한마디를 딱 꼽는다고 하면 0.25bp 상승에, 그 다음에 물가 상승, 물가에 대해서 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지표 없다.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일 것 같아요. 물가 안정이 괜찮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향후 실물 경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상당히 좀 강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0.25bp 상승이 남았고, 이제 두 가지가 남았어요. 두 가지 남았고, 두 가지는 말미에 얘기 좀 드리겠지만, 어차피 이번 달에는 우리가 2, 4분기, 이번 달 다음 주 정도 되면 1, 4분기에 마무리되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오늘은 삼성이 80주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봐야 될 내용 부분들 얘기를 든다면,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보호무역 관련된, 중국의 지재권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 부분을 할 것인가. 오늘 일단 발표 내용을 본 이후에 다음 주에 뭐 EU라든지 중국에서 대응책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보호무역이 확대가 될 것인가. 뭐 지금 뭐 예상하는 부분들로는 용도 3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좀 드리지만, 아직은 ING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A 주시 하면서, 근데 1차적으로 금리 인상 관련된 불확실성은 끝났다라는 거 하고, 그래도 대중 무역 패키지가 오늘 내일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 그 미국 무역대표부 라이트 하이저가 하원 세입증언에서 빠른 시일 안에 지적권 침해 규제안을 발표 예정인데, 오늘 내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미국 예산안 최종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셧다운 우려예요. 좀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단기로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 내용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 그 2018년도 회계 예산안 처리 마라톤 협상이 1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 미국 장벽 있죠. 멕시코 장벽 부분들 예산안을 보장해주면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하는데 폐지가 또 완전 폐지가 아니라 2020년도까지 약간 유예하는 계속 그 멕시코 국병장도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그거 가지고 협상 딜 부분들을 계속 걸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또 제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공화당 몇몇 의원들이 허드수강 밑에 지하 열차 터널 부분들 만들자고 했는데 트럼프는 또 그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셧다운 우려감 3월 23일까지. 저는 근데 이런 내용들 보세요. 보험의혹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요? 뭐에 대한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보면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지난달 작년 이어서 올해 2월 3월 달에 빅스 지수가 출렁거리면서 전체 글로벌 지수가 출렁거렸죠. 출렁거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자금이 큰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 어떤 거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나면 안전자산이나 미국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조금 보강시킬까, 그게 해지해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심리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은 어차피 재정적자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증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채 발행이라도 이걸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위기감 부분들을 조성을 하다 보면 스물스물 뭐가 상승을 하냐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늘어나요. 과거에도 계속 이런 레퍼토리가 똑같이 유지가 됐어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의 차이냐. 그래서 지금 예산안을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데 계속 뭔가 단기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시장의 공포 분위기 부분들을 만들고 보험력 관련된 부분들로도 계속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미국 멕시코 장벽 가지고 뭔가 계속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딜을 시도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한테는 미군 철수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 부분들, 그리고 철강하고 알루미늄을 가지고 슈퍼 200조대 그 법률 부분들 1960년 70년대 사문화됐던 그 법률 부분들을 안보를 빌미로 철강 알루미늄을 가지고 왔죠. 왜? 그게 가능하니까. 근데 정작 미국이 중국한테 많은 수입 경상수지 적자 부분이 나는 것은 휴대폰 쪽에 휴대폰. 근데 휴대폰은 이걸 안보가 위협된다고 걸기 힘들죠. 그래서 철강을 가지고 철강 알루미늄을 연관시켜 가지고 걸은 거죠. 빌미를 만들었어요. 빌미를. 계속 그 트렌드 부분들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9.3% 증가. 외부에서 변동성이 있지만 내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내실을 우리는 차곡차곡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22일, 23, 오늘 내일 정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무역 관련된 중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보험무역 관련된 부분들의 핵심 키워드 부분 상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핵심 키워드가 좀 될 것 같고, 두 번째 셧다운은 자주 봐가지고 이제 그러려니 해요. 그래도 이제 확인은 하고 가야 되겠죠. 셧다운에 대해서 출렁거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미국 국제 수요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역시 식상하지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두 가지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뭡니까? 오늘 금리 인상 부분들이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 금융주가 상승 부분들이 좀 됐고, 올해 3번 정도 인상 가능성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유가가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유가가 우리가 65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건가? 이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경기가 그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의 유가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불확실성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거예요. 어차피 경기 부분들은 우상향이 될 수 없다는 그것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천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3천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는 파동 부분이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부분도 그냥 기본적으로 보는 파동 중에 하나예요. 단지 중간중간에 이런 소음이 나올 때 그냥 확인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지나와서 보면 그 소음이 별거 아닌데, 그때 시점에서는 지나와서 보면
그 진폭이 정말 작은데 그 순간에 진폭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진폭의 소음 부분들이 나올 때 우리는 경기 민감재 쪽의 매수, 분할 매수 부분들을 계속 유지해요.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계속 유지하시고 지수 3000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계속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설, 유가 상승 부분의 기대감, 경기 민감주 쪽하고 금융주 쪽 섹터가 어제 반등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SK하이닉스가 3년간 반도체에 대한 소재에 49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삼성이 퀀텀닷 디스플레이 부분들을 출시 가능성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가 8인치 파운드리 신규 솔루션 확대 메모리 쪽에서 메모리도 디램 메모리 쪽의 미세화 부분도 진행하고 중국 시행운의 3D 랜드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FMC 금리 인상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남은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체크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20일까지 우리 국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9.3%의 증가 의미 부분들은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계속 수출 주도형으로 수출이 증가되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다. 그래도 글로벌 경기 부분이 상승할 때 경기 민감주하고 산업재 관련된 섹터 부분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부분들을 가졌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3월 2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